혹시 주변에 유독 당신의 말을 끊거나 무리한 부탁을 당연하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상대방의 무례함에 화가 나다가도 결국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며 스스로를 탓하곤 했을 겁니다. 성격이 착해서 혹은 갈등이 싫어서라고 위로해보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찝찝하고 답답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를 단순히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서라고만 분석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우리가 타인에게 내비치는 신호들의 합산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 한마디, 사소한 몸짓 하나하나가 상대방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나를 마음대로 대해도 좋다거나 나는 당신의 공격에 저항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타인이 나를 대하는 방식은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비추는 투명한 거울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타인이 먼저 귀하게 대접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늘 이유 있는 심리학에서는 당신이 무의식 중에 저지르는 만만하게 보이는 5가지 행동을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슴에 새긴다면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끌려다니지 않는 강력한 심리적 경계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과도한 리액션입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고개를 자주 끄덕이곤 합니다. 모든 문장마다 맞아요, 그렇구나, 정말요? 라며 격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잦은 고개 끄덕임은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복종의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는 나는 당신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나는 당신의 승인과 인정이 절실하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상대방은 무의식 중에 당신을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서열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상대는 당신을 자신의 말에 무조건 동조하는 쉬운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진정으로 존재감이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은 상대의 모든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말을 경청하되 자신의 주관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반응을 내놓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보여주는 단 한 번의 깊은 끄덕임이 수십 번의 가벼운 움직임보다 강력합니다. 과도한 리액션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킬 뿐만 아니라 대화의 무게감을 가볍게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리액션의 속도를 평소보다 0.5배속 늦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여유와 틈이 당신을 훨씬 더 신중하고 무게감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 것입니다.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주도권은 서서히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두 번째, 스스로 가치를 깎아먹는 자기 비하적 언어 습관입니다. 혹시 별로 잘못한 상황이 아닌데도 죄송한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나요? 식당에서 점원을 부를 때나 길을 물어볼 때처럼 당연한 상황에서도 사과부터 하는 습관 말입니다. 사과는 관계의 마찰을 줄여주는 윤활유가 되기도 하지만 난발되는 사과는 독이 됩니다.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의 사과는 당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또한 문장의 끝을 아마 그럴걸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이라며 흐리는 습관도 치명적입니다. 이런 말투는 당신이 자신의 지식이나 의견에 확신이 없다는 인상을 상대에게 강하게 심어줍니다. 확신 없는 태도는 타인이 당신의 영역을 마음껏 침범해도 좋다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무력화, 셀프 핸디캐핑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파악합니다.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비난이나 거절이 두려워 미리 자신을 낮추어 방어막을 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비난받기 싫어서 선택한 그 낮은 자세가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을 가장 비난하기 쉬운 타겟으로 만듭니다. 사과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대신 감사합니다, 나 신뢰합니다로 대체하십시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늦어서 죄송합니다보다 당신을 훨씬 당당하게 만듭니다. 문장 끝에 명확한 마침표를 찍는 연습을 하십시오. 확신 있는 마침표 하나가 타인의 무례함을 막아내는 당신의 가장 단단한 심리적 방패입니다. 세 번째, 생물학적 위계 신호인 위축된 신체 언어입니다. 우리 몸은 마음의 상태를 투영하는 가장 정직한 도구이자 신호등입니다. 어깨를 안으로 움츠리고 손을 가랑지 사이에 넣거나 발을 꼬고 몸을 웅크리고 있지는 않나요? 인간을 포함한 많은 생명체에게 몸을 작게 만드는 자세는 포식자 앞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니 제발 나를 공격하지 마세요 라는 하위 개체의 신호인 셈입니다. 반대로 어깨를 펴고 공간을 당당하게 점유하는 자세는 뇌의 화학적 상태까지 변화시킵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는 이를 파워 포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자신감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상승합니다.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만만해 보이지 않으려면 먼저 당신의 물리적 공간을 당당히 확보해야 합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시선을 피하지 말고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며 손을 편안하게 두십시오. 당당한 신체 언어는 상대방에게 나는 이 공간의 당당한 주인이다 라는 무언의 압박을 줍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보다 당신이 뿜어내는 분위기와 자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읽습니다. 자세가 바뀌면 당신의 마음가짐이 바뀌고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결국 타인의 시선이 바뀝니다. 네 번째, 불안함을 드러내는 침묵에 대한 공포입니다. 대화 도중 잠시라도 정적이 흐르면 어색함을 참지 못해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지는 않나요? 상대방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답을 가로채거나 묻지도 않은 정보를 과하게 노출하곤 합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해 쉴 새 없이 말을 내뱉는 행동은 심리적 주도권을 상대에게 헌납하는 길입니다. 불안함에서 기인한 과한 정보 노출은 상대에게 당신의 패를 모두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우위에 있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침묵을 아주 세련된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질문을 받으면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1, 2초간 침묵한 뒤 비로소 입을 엽니다. 이 짧은 침묵은 나는 당신의 페이스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속도를 유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침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긴장감을 느끼게 하고 당신의 다음 말에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어색한 정적을 자신의 가벼운 말로 채우려 애쓰지 마십시오. 침묵을 어색함이 아니라 당신의 권위와 신중함으로 채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을 많이 해서 자신을 증명하려 할수록 역설적으로 당신의 가치는 가벼워지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대답 대신 가만히 상대를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무례한 기세를 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를 지키는 울타리인 심리적 경계선의 부재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행동은 바로 아니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혹은 관계가 깨질까봐 무리한 요구를 꾸역꾸역 들어줍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은 결국 모두에게 만만한 사람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심리학에서 건강한 관계란 서로의 명확한 경계선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언제든 부르면 달려나가는 사람, 무엇이든 부탁하면 다 해주는 사람은 존중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이 선을 넘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이 존중받습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사람 곁에서 더 편안함과 신뢰를 느낍니다. 거절은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거절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이 심장이 떨리고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부탁부터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 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시간과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선을 그을 때 타인도 감히 그 선을 넘지 못합니다. 나를 지키는 경계선이 선명할수록 당신의 자존감은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릴 것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의식 중에 범하는 만만해 보이는 5가지 행동과 그 심리적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거 완전히 내 이야기잖아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속상해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 패턴과 그 이유를 정확히 인지했다는 것은 이미 변화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증거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존중받는 법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학습하고 훈련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신만의 방어 기제를 만들어갑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타인의 기분을 맞추고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고 행동에 변화를 주는 순간 세상과 타인도 비로소 당신을 그에 맞게 대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한마디, 당신의 당당한 어깨, 당신의 단호한 거절 속에 당신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편함과 답답함엔 분명히 그럴 만한 심리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는 당당하게 당신의 자리를 되찾으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유 있는 심리학은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통찰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